최근 미우새의 시청률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송된 미우새는 전국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이는 지난 5월 18일 기록했던 7.6%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김종국 씨의 결혼 발표와 이어진 방송 내용이 시청자들의 기대와는 다소 달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일까요? 한편, 김종국 씨의 결혼 소식을 접한 미우새 멤버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김희철 씨는 김종국 씨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이제 미우새의 우리 엄마밖에 안 남았다며 자신의 방송 분량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오랜 동료를 떠나보내는 섭섭함을 동시에 유머러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김종국 씨의 결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져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종국 씨의 미우새 내에서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절친한 동료들의 반응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서장훈 씨는 결혼 발표 불과 몇 시간 전에야 김종국 씨로부터 뒤늦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며 예상치 못한 소식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종국 씨는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접한 많은 유부남 친구들로부터는 인생 끝났다는 농담 섞인 축하를 많이 들었다고 전해 남자들 사이의 특유의 우정과 해악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김동현 씨는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천하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다고 강조해 김종국 씨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베일에 쌓여 있던 김종국 씨의 아내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아내는 어떤 인물일까 하는 호기심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김종국 씨를 위한 특별한 결혼 축하 파티가 열리며 드디어 아내의 모습이 간접적으로나마 공개되는 듯한 순간이 연출되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석진 씨는 아내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약간 단아하고 한복이 잘 어울리신다고 애매모호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이에 유재석 씨는 한복을 안 입었는데 무슨 말이냐? 한복 입으신 분은 장모님, 어머님이라고 지석진 씨의 엉뚱한 발언에 황당해하며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것은 다름 아닌 차태현 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김종국 씨 아내의 얼굴을 직접 그리기 시작하며 구체적인 묘사를 시도했습니다. 차태현 씨는 그림을 그리며 이런 느낌이다. 눈이 크고 예쁘다고 특징을 잡아 설명했습니다. 초상화를 본 지석진 씨는 그제야 쌍꺼풀 없는 눈 아니다. 이거 보고 재수 씨 얼굴 기억났다고 외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종국 씨는 비슷하지도 않은데 그만 그려라라며 자신의 아내가 특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질색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지석진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형이 갸름하다. V라인이라고 더욱 구체적인 조언까지 덧붙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동료들의 장난 섞인 폭로와 묘사 속에서도 김종국 씨는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정보 공개는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떠돌았던 LA 출신 화장품 회사 CEO, 20세의 연하의 유명, 영어 강사 막내딸 등 아내를 둘러싼 무성한 루머들에 대해 성별 빼고 모두 다 가짜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김희철 씨가 재차 혹시 헬스장에서 만난 분 아니냐고 묻자 김종국 씨는 전혀 아니다. 운동과는 일절 관련 없다고 못 박으며 다시 한번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특히 런닝맨에서는 유재석 씨가 12년 전 김종국 씨와의 오래된 약속을 지켜 카자미 모양 행커치프를 양복에 꽂고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훈훈한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유재석 씨는 당시 옛날에 종국이랑 게임할 때 종국이가 카자미 꼬리를 줬는데 내가 그걸 행커치프로 꽂고 결혼식에 가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오래된 약속을 지킨 뒷이야기를 전해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축의금 이야기는 동료들 사이에서 유쾌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김종국 씨는 최다니엘 씨와 양세찬 씨가 상상 이상의 많은 축의금을 냈다며
두 동생의 과한 사랑과 우정에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실제 결혼식 대기실에서 두 사람에게 너 돌았나? 왜 이렇게 많이 했나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생들은 이건 우리의 마음이다라며 훈훈하고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재석 씨 또한 축의금을 많이 낸 듯 나한테도 많이 했냐고 하더라며 반면 지석진 형한테는 아유 형, 고마워요라고 담백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 말해. 김종국 씨의 솔직하고도 현실적인 반응을 유머러스하게 폭로했습니다. 김종국 씨는 유재석 씨에게 사회까지 봐놓고 축의금까지 많이 냈다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지석진 형도 정말 많이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석진 씨는 내 인생 축의금 중 김종국 씨에게 낸 것이 제일 많다고 고백했고, 김종국 씨도 나도 형 축의금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얘네가 너무 많이 해서라고 말끝을 흐리자 지석진 씨는 두 사람에게 너희 정말 오버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한 거냐? 며 폭소하게 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김종국 씨에 대해 미우새에서 이제 가고 CF 찍나며 결혼 후의 변화에 대한 궁금함을 드러내자 김종국 씨는 안 찍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에 유재석 씨는 그럼 혹시 동상이몽으로 옮기나? 김종국 부부가 나오지 않나며 또 다른 가능성을 질문했지만 김종국 씨는 전혀 안 나온다. 가정은 가정이고 일은 일이라며 자신의 사생활과 방송 활동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종국 씨는 최근 62억 원에 매입한 강남 논현동 신혼집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새로 이사가지 않았냐? 신혼집 건물의 헬스장에 내 운동 기구들을 직접 다 설치했다며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특히 어르신들이 나한테 진짜 고맙다고 인사하셨다고 밝혔습니다. 2세 계획에 대해서도 김종국 씨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나이도 있으니까 일단 하나만 잘 키워야지. 하나라도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나온다면 그저 감사해야지라며 소박한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딸이 예쁘기도 하고 아들보다는 편하기도 하다고 말하며 딸 바보의 꿈을 내비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런닝맨에서 유재석 씨는 김종국 씨의 극비 결혼에 대해 호날두도 이것보단 공개적으로 결혼한다. 김종국 결혼식은 아주 전 세계 최고의 비밀이었다며 농담을 던져 다시 한번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송에서는 김종국 씨의 결혼 소식과 관련된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방송가의 유쾌한 분위기와는 다소 달랐습니다. 김종국 씨의 극비 결혼과 이후 방송에서의 계속된 언급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싸늘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결혼식으로 몇 주째 방송에서 우려먹는 거야? 갑자기 스케줄 바꿔서 온 유재석 사회도 좀 민폐 같고 얼마나 비밀스럽다고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무슨 국정원 요원 마냥 결혼식을 꽁꽁 숨기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온갖 방송에 나가서 결혼 얘기만 떠들고 다니네 등의 매우 부정적인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비밀로 하고 싶다면서 왜 방송에선 계속 언급하는지 모르겠다. 방송에서는 결혼 얘기하지 말고 부인 얘기도 하지 마라. 비공개할 거면서 방송에서는 왜 자꾸 언급해서 관심을 끌려고 해? 등 김종국 씨의 일관성 없는 행보를 지적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비호감으로 바뀌었다. 결혼했으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지. 미우새 프로그램은 대체 뭐야? 왜 결혼하는 애들을 계속 출연시키는 거야? 등 김종국 씨의 프로그램 출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미우새와 돌싱포맨처럼 반복된 서사에 갇혀 세원의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기존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로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출연진 구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김종국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정말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드디어 미우새. 졸업하나요? 아쉽지만 잘 됐네요. 등 그의 오랜 팬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온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중의 반응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의 복잡한 경계, 그리고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김종국 씨와 미우새 제작진은 이러한 논란들과 대중의 상반된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종국 씨가 결혼 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리고 그의 결혼이 미우새와 같은 장수 프로그램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뜨거운 논쟁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최근 유튜브 채널 준호 지민을 통해 전격 공개된 무려 77평형의 럭셔리 한강뷰 신혼집부터 방송에서 공개된 김준호의 다소 논란이 될 만한 돈 자랑 발언, 그리고 김지민 어머니의 미우새 출연, 지속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다양한 쟁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커플의 세호는 대중의 축복 속에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복된 서사에 갇힌 돌싱포맨과 미우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까요? 최근 김준호, 김지민 커플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LG 한강자이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해당 평형 아파트는 전세가만 약 26억 원에 달하며 매매가는 무려 50억에서 60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을 통해 이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을 각자 절반씩 부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재정적인 능력을 짐작케 하며 동시에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재력 과시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집은 거실과 다이닝룸에서 서울의 상징인 한강, 그리고 여의도의 스카이라인, 노들섬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환상적인 한강뷰를 자랑합니다. 신혼집에 처음 들어선 강재주는 눈을 휘둥그레뜨며 TV에서 보던 집이 여기냐, 여기 뭐냐, 너무 좋다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고, 이은영 역시 뷰가 너무 좋다며 한강 조망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솔직하고 과장 없는 반응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신혼집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김지민은 직접 꾸민 플랜테리어 공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이 공간은 제가 직접 꾸민 거다. 업체 도움도 조금 받긴 했지만 거의 제가 했다고 말했고, 이에 이은영은 지민이 진짜 센스 있다며 김지민의 탁월한 인테리어 감각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세련된 플랜테리어는 김지민의 섬세한 취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김지민은 며칠 뒤면 불꽃축제가 열리지 않냐, 이 집에서 직관도 가능하다며 40만 원만 받고 보여주겠다는 너스레를 떨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강재주는 정말 집이 너무 부럽다. 내 로망이다라며 베란다를 가리키며 저희 여기서 살면 안 되냐. 캠핑 침대 놓고 살겠다고 장난스럽게 말했고, 김준호는 안 된다. 우리 신혼이라고 재치 있게 받아치며 화기애애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김준호는 강재준, 이은영 부부에게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며 자신의 경제권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강재준은 각자 관리하고 있다면서 공과금은 은영이가, 건강보험은 내가 낸다고 구체적인 재정 관리 방식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준호는 우린 좀 헷갈린다. 경제권을 지민이에게 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며 애매모호한 답변과 함께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어 김준호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바로 월급 800만 원을 받으면 지민이에게 40만 원만 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은영은 경악하며 쓰레기 XX라며 뭘 준 거냐고 돌직구를 날려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김지민도 거들며 방금 말한 것처럼 코딱지만큼 줬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같이 내기로 한 고정 지출 빼고 남은 돈만 주더라. 그래서 오빠한테 생활비 이게 다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 낸 거 아니냐고 하더라며 서운함과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김준호가 연애할 땐 안 그랬다.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며 김준호의 달라진 모습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과 함께 뜨거운 논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은 정말 멋진 신혼집이다. 한강뷰가 예술이네요. 저런 곳에서 살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 두 분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현실 커플 같아서 더 좋다. 역시 연예인은 스케일이 다르다. 꿈의 집이다. 부럽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부러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굳이 77평 신혼집 자랑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월급 800만 원에 40만 원 생활비는 너무 심했다. 김준호는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김준호는 이혼남인데 혼수도 안 해오고 너무 김지민한테만 기대는 것 같다. 김지민이 아깝다. 재혼인데 너무 새혼인 척 하는 것 아닌가. 기존 가정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너무 경솔한 태도다. 돈 자랑, 집 자랑이 너무 심하다.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하나 싶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준호의 돈 자랑과 김지민의 불만 토로가 일부 네티즌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예인의 공개적인 사생활이 갖는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돌싱이라는 김준호의 배경과 세혼이라는 상황이 맞물려 대중은 이 커플에게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댓글에서는 솔직한 건 좋지만 어느 정도는 선을 지켜야 한다. 대중과의 공감대가 깨질 수 있다. 재산 규모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등 연예인의 공인으로서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혼집 공개와 더불어 김지민 어머니의 미운 우리 새끼 출연 지속 논란도 뜨거운 감자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동건은 조윤희와 이혼한 뒤 미우새에 출연하며 제2의 삶을 꿈꾸고 있고, 허경환과 김희철은 미혼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출연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지민 어머니의 출연 지속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김지민은 지난 7월 김준호와 결혼하며 엄연히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닌 세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우새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화자가 되어 미혼 아들, 딸의 일상을 관찰하고 육아일기라는 장치를 통해 순간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도 철부지 같은 자식과 늘 자식 걱정인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유쾌하고 따뜻한 웃음, 뭉클한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이자 핵심 취지입니다. 그런데 김지민은 이미 결혼을 했고 더 이상 미운 우리 새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에 어머니가 출연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종국은 본인이 계속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차시켰다는 점에서 김지민 어머니의 지속적인 출연과 더욱 비교됩니다. 한편 최근 돌싱포맨 서하연 PD가 이상민, 김준호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의 이야기가 더 확장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뭔가 새로운 출발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익숙한 안전지대를 다시 포장한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세원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결국은 검증된 포맷에 의지하면서 모험을 피했다는 거죠. 예능 작가들 말로는 출연자의 개인사가 가장 손쉬운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혼과 재혼 같은 주제는 불편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하고, 게다가 주요 시청층이 중장년층이다 보니 시청률 보장까지 따라오는 셈이죠. 그래서 최근 예능 무대 위에는 중년 남성 스타들의 연애, 이혼, 재혼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SBS 돌싱포맨 미운 우리 새끼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세혼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콘셉트를 정당화하면서 또 한 번 내세우는 거죠. 시청자들이 이제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하차를 요구해도 제작진은 오히려 연애 실패나 재혼 시도를 하나의 새로운 콘셉트처럼 포장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는 확실합니다. 미우새는 매주 10%대 시청률로 주말 예능 1위를 놓치지 않고 있고, 그 스핀오프인 돌싱포맨도 3에서 5%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화요일 예능에서 시청률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다 잡은 이 안정된 포맷을 방송가가 쉽게 내려놓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건 시청률 뒤에 숨은 말 그대로 가성비 예능의 민낯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년 남성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나 이혼 서사는 이미 여러 번 소비됐습니다. 그런데도 제작진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 서사를 반복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시청률을 보장받는 길을 택한 겁니다. 검증된 포맷의 안정성에만 기댈 때 출연자들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돼서 결국 신선함은 떨어지고 실험이나 도전은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콘텐츠는 다양성을 해치는 그저 가성비 좋은 예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의 선택지도 훨씬 많아졌는데요. 창의적인 기획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OTT 예능의 경우는
단발성 포맷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좋은 환경이고, 반응이 좋으면 시즌제로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 예능에서는 창의적인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놨다가 실패하면 고정 시청층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시청률을 보장하는 자극적인 소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세원이라는 포장 아래서 새로운 서사는 포기된 셈이죠. 이상민, 김준호, 김종국, 김종민 이름만 조금씩 달라질 뿐 무대는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프로그램과 포맷을 자유롭게 오가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익숙함이지 신선함이 아니죠. 이혼남에서 재혼남으로, 싱글에서 커플로 간판만 갈아 끼운 서사의 재활용은 돌싱포맨과 미우새의 경계마저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서사를 도전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출연자에 의존하는 전략. 그래서 세호는 실험이 아니라 회피, 도전이 아니라 합리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혼과 재혼이라는 민감한 소재가 자극적으로 소비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장하는 일종의 예능 안전 자원으로 전락한 겁니다. 한 예능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새롭고 실험적인 시도보다는 이미 화제성과 대중인지도를 확보한 출연자의 개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시청률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제작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전략이기도 하다. 돌싱포맨 서피디는 돌싱이라는 꼬리표보다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정체성이 옮겨갈 것 같다.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는 서사 구조입니다. 결혼, 이혼, 재혼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 결혼 중심적인 사회 프레임을 고착화한다는 거죠. 방송은 결혼과 재혼을 안정된 삶으로 비추면서 비혼이나 비연애는 비정상처럼 묘사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특정 사회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노출받게 되고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능 작가는 출연자의 개인사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화제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예능화하는 건 TMI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혼이나 재혼 같은 개인적인 서사가 웃음거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시청률과 흥행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서 출연자들의 경험과 관계가 상업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혼자는 불완전하다라는 프레임이 강화됩니다. 물론 이런 중년 남성 연예인들의 세원 서사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반복되고 진정성이 떨어지면 건강하지 못한 예능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예능은 웃음을 만들려다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건 아닌지 시청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